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중 경제전쟁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중 경제전쟁 재점화되었다. 마차도 노벨의 전쟁상을 수상했다. 마두로 참수 청신호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나눠먹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음모론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중 경제전쟁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반도체 장비 그리고 고부가 가치 반도체 대중국 수출 이것을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업체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업체들 다 이제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트럼프의 이제 공세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이 메인입니다. 자, 그러자 이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변동성은 급등했죠. 이 트럼프는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루 소셜에 올렸는데 중국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의 중국이 압력을 넣고 있고 저거 주로 이제 히토류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큰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지금 어떤 이제 산업 생산 그리고 물량 면에서 중국은 이 전 세계 어떤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경제전쟁이 시작된 것은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고부가 섹터에 국한해서 미국은 중국에 이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라. 이 반도체 설계라든가 이런 고부가 섹터 연구 개발. 미국은 이제 내부의 공급망을 해외로 이렇게 아웃소싱하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이라든가 연구 개발 이런 것을 독점하면서 이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것이 이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해주는 것. 대신 플랫폼, 스탠다드 이런 데는 이제 중국이 손을 대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 이제 머리가 좋죠. 그래서 빠르게 연구 개발하면서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이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늦었죠. 이때 본격적으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재를 가하는데 먹힙니까? 중국은 이미 상당 부분 따라잡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플랫폼 표준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을 제재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공장이 지금 현재 중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만약에 중국을 완전히 내치게 된다. 만약에 이제 100% 이렇게 단절이 된다. 이 경우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하는 것과 유사하게 일본이라든가 독일 그리고 한국도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과거에 공장을 옮기고 그리고 이제 하단부는 이쪽에 맡겨버리고 연구개발 이쪽에 이제 매진했죠. 자, 그러다가 이 중국이 이제 큰 칼자루를 쥐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인데, 자, 만약에 이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숙인다. 이 경우는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진핑이 그대로 이제 들이받고 있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이거 틀린 말은 없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이제 클로브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이제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분명히 이제 중국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히토류입니다. 원래 히토류 관련된 기술, 첨단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소재를 중국에서 만들면서 기술을 이전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 중국의 기술이 일본을 따라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는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중국이 히토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한다. 이 경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술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히토류를 대량 생산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자, 당장 이제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해결할 겁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 이제 히토류 공장을 만들고 또 이제 따라잡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 히토류가 특히 군사 무기와 연관된 부분. 자, 그래서 이 중국이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대만 침공 같은 겁니다. 큰 전쟁이 터졌을 경우 대량으로 찍어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그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토마호크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토마호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000에서 4,500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토마호크랑 똑같은 게 이제 칼리버 미사일인데 러시아가 로전 초기입니다. 로전 초기에 3달 동안 쏜 게 3,000발의 칼리버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 3,000에서 4,000발씩 지금 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토마호크를 생산하지 않고 만들어도 1년에 몇십 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토마호크는 구형입니다만 뛰어난 어떤 순항 미사일 이것도 재즘 같은 겁니다.
이런 것도 1년에 만드는 수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국은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게임이 전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미국과 이제 군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고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수 없다. 뭐 무기, 뭐 전투기 이런 것은 많다고 쳐도 거기에서 쏘아야 될 뭐 미사일 이런 게 부족한 겁니다. 뭐 한 번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체품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히토류를 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수함 한 척 버지니아급입니다. 4,600km 히토류가 필요하고 또 이제 F-35에는 418km. 자, 이 정도 이제 많은 히토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미국도 이제 이런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BHP 관련된 이야기 이제 추가적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BHP가 중국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위안으로 결제하겠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도전입니다. 호주는 뭐 미국 입장에서 사실 뭐 좀 속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뭐 호주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자, 그런데 이 호주가 위안화를 이용해서 중국에 이제 뭐 뭘 한다. 자, 이거는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중국은 선을 그었다. 이제 철광석 대기업입니다. 이들 뭐 브라질 그리고 지금 뭐 이란에서도 철광석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도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호주는 더 이상 이제 필수 구매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호주의 팔을 비틀기 시작한 거죠. 위안화로 결제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달러 시스템, 금융 전쟁입니다. 이제 화폐 전쟁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결국 BHP는 굴복을 하고 위안화로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미국의 이제 엄청난 모욕이자 미국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어떤 대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경제전쟁 사실은 뭐 본격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제 이 중국의 비행기가 러시아 땅의 영토를 거쳐서 뭐 미국으로 날아오고 이런 것을 막겠다. 왜냐하면 러시아 영공을 지나기 때문에 북극 비슷하게 거쳐가서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비행기는 이제 러시아 영공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려면 좀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영공을 지나오는 중국 비행기 이것은 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중국 역시 받아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중국 역시 미국에 받아칩니다. 미국 배가 화물선에 이제 중국 포트에 이렇게 정박하면은 뭐 요금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미국 비행기가 중국 영공으로 날아다니는 것도 금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비행기가 이제 중국 영공으로 날아가는 것은 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뭐 동남아로 갈 때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중국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이슈.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상당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굴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기술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 이런 거 최상단은 미국이 장악하고 중국은 밑에 부분만 해라. 위에 도전하지 마라. 이게 이제 반복되는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거부하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런 전쟁은 사실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일본을 상대로 이제 반도체 설계 관련돼서 압박을 가하고 그들에게 이제 반도체 설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뭐 독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은 IT 관련돼서 어떤 패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 뭐 세계 IT지도 펼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과 일본은 IT 주권을 미국에 빼앗겼습니다. 한국 역시 일정 정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새로운 이제 어떤 테리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전쟁 시작됐습니다. 뭐 저는 이 올 초에 시작된 이제 미중 관세 전쟁 이것은 일단 이제 협상용 그리고 뭐 줄 건 주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중국과 미국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이제 뭐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진짜 한판 하자 이렇게 던졌는데 또 시진핑이 오케이 하면서 콜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이제 나스닥 다우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뭐 일정 정도 기간 뭐 이들 사이에 이제 화해가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마켓은 출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값은 이제 계속 오르겠죠. 자, 그리고 노베르 전쟁상 이것은 결코 제가 뭐 이 풍자하거나 뭐 마차도를 이제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베르 전쟁상이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노베르 전쟁상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꼭 전쟁이 터졌습니다. 뭐 말로는 평화 어쩌고 하는데 이 전쟁을 위한 상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있죠. 마차도가 받았습니다. 이 마차도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 칭송할 그럴 인물은 아닙니다. 저는 뭐 차베스나 마두로에 대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 경제 이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가진 거, 여기에 미국의 공격도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적으로 차베스나 마두로만 이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차도라는 인물이 떠올랐죠. 마차도는 한 20년 전부터 미국의 에셋, 미국의 이제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이제 이 대통령 밑에서 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이 베네수엘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이력을 들여다보면은 과거에 이제 구 올리가크 정권입니다. 이때 뭐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 베네수엘라 이제 올리가크 정권, 이때 이제 고메즈에 대한 봉기로 사망한 이 아르만도 줄루가의 조카였던 이제 철강 사업가 네 딸 중에 맞입니다. 어쨌든 이제 구 세력을 이렇게 승계받고 있는데, 이 조지 W 부시 때부터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이제 SS로 활동을 했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내어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마차도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뒤에 미국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 베네수엘라 그 올리가크 세력들, 베네수엘라 지금도 이제 비즈니스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야, 베네수엘라는 공산혁명에서 지금 이제 구 올리가크 세력들 뭐 다 축출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베네수엘라 올리가크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민감한 시기에 마차도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뭐 노벨 전쟁상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노벨상이 뜨면은 그 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과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차도는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노벨을 전쟁상이라고 부르느냐? 전쟁광들 혹은 뭐 전쟁범들이 이 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키신저죠. 키신저는 동남아시아 관련돼서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관련돼서 금세기 최악의 전쟁 범죄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월남 파병하고 이런 일 때문에 이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눈을 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쪽에서 있었던 일은 20세기 최악의 전쟁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 바락 오바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벨의 전쟁상이라고 부르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오바마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200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되고 1년 뒤에 받았죠. 최초의 뭐 흑인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 인권을 개선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여러 개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바마표 전쟁입니다. 이전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걸 받아서 더욱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리아 파괴, 리비아 파괴, 소말리아 이런 전쟁을 일으켰죠. 이 중에서 가장 처참했던 것은 시리아와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오바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리비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카다피 군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무기, 이것을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 북쪽으로 이렇게 유입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라크 내에서는 아이시스가 만들어지죠.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자, 이 아이시스, 이라크를 쑥대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리비아 카다피 군에게서 이제 빼앗은 무기, 엄청난 무기를 터키 이제 에르도안이 있었죠. 이쪽을 거쳐서 시리아로 투입합니다. 이것으로 아이시스는 무장하고 닥치는 대로 끔찍한 살육국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 전쟁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예멘 내전이 격화된 것도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이건 역시 오바마 때입니다. 소말리아 파괴, 이런 모든 짓이 오바마 때 이제 새롭게 시작된 거죠. 기존의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노벨의 전쟁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바마가 받자마자 이제 새로운 전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 라이센스를 받은 겁니다. 전쟁을 시작할. 자, 어쨌든 마차도가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이 마차도는 뭐 예일도 진학하고 뭐 조지 W 부시도 예일라 출신이죠. 뭐 그래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차도를 미래의 인물로 이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NGO들은 많은 투자를 했죠. 마차도는 뭐 이 차베스나 이런 애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뒤에 이제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 차베스나 마두로에 저항하는 세력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02년도 기사입니다. 2002년도에도 미국은 이제 차베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쿠데타 모의를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잘 나오고. 자, 이때도 뭐 이제 마차도는 등장합니다. 자, 마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 이제 이 글을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쨌든 노벨의 상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갑자기 뭐 한 90%로 치솟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전을 할까?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두로 참수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에 마두로가 참수되고 난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먹어야 되는 어떤 세력이 있죠. 뭐 군부라든가 혹은 저항군들, 이들에 대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도는 과거에 이제 네타니에게 가가지고 마두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이제 이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푸에르토리코 이거 뭐 미국령이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뭐 도미니카 그리고 그레나다 이런 데서 이제 전장 물자가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아나 이제 영국령이죠. 여기에도 이제 모이고 있는데 그러나 지상 병력이 들어갈 가능성은 극히 낮고 결국 마두로 참수한 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저항군을 이용해서 혹은 군부 내 일정 세력을 포섭한 다음에 뭐 새로운 어떤 정권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 이것이 미국의 계획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막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앞마당이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여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이 마이애미의 인구 이제 75%는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모국어가 이제 주로 뭐 스페니시나 다른 언어죠. 물론 뭐 IT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마이애미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집단, 가장 부유한 집단이 누구인가? 물론 인구상으로는 쿠바니 가장 많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쿠바는 이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죠. 그래서 이제 맨몸으로 일을 하면서 뭐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만 가장 큰 부를 쥐고 있는 사람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베네수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까? 이곳이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이 있고 자, 북서쪽에 이제 도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는데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이제 오래 이제 올리가크 정권입니다. 이때도 이 베네수엘라의 거부들은 마이애미에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석유를 팔면은 엄청난 돈이 나오죠. 그 돈을 계속 이제 마이애미에 파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부패한 정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정복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 그리고 그 이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들은 차베스나 이런 세력을 은근히 지지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네수엘라 석유를 일정 시점에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차베스가 정권 잡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으로 달리게 되겠죠. 그것을 핑계로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를 가하고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석유가 국제시장으로 흘러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 유가는 급등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2005년, 6년, 7년 이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당시 기준으로 유가가 거의 뭐 100불까지 치솟았습니다. 난리가 나죠. 2008년도에 아마 피크를 찍었던 걸로 저는 기억나는데 뭐 120불.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0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면 그때 쉘가스 탐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새로운 기법이 나오고 이것을 적용해보고 바로 그 시기입니다. 쉘가스 이제 초기 시절이죠. 그런데 무궁무진한 이제 가능성을 본 겁니다. 자, 이 경우 쉘가스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대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제 유가가 저유가가 계속 지속된 상황입니다. 이때 미국은 이제 오일 메이저들은 이제 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베네수엘라 하나만 이렇게 컨테인 하니까 바로 이제 미국 내에서 북미 지역에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 세계로 일파만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아들 부시 이쪽은 차베스를 때리는 것 같지만 뒤로는 또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올리가크들은 여전히 이 베네수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석유가 나오면 일정 정도 이렇게 가져오고 다시 마이애미 지역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도 이 마이애미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쿠바 사람들의 시티 뭐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경제력 가장 부유한 사람은 뒤져보면 이제 베네수엘라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뭐 쿠바는 지금 뭘 석유도 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가난하죠. 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미국이 공격한다. 이 시나리오가 갑자기 뭐 가능성이 엄청나게 고조가 되었습니다. 노벨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푸에르토리코 기지에 더 이상 선박은 없다. 나가가지고 이제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계속 전쟁 물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결국 쿠데타, 먼저 이제 미국이 토마호크를 쏴서 마두로를 참수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이제 높아졌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제 올린 내용입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트럼프 일기 때죠.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옵션 이것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이제 에스퍼 장관을 쪼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네오콘 인사들 펜스 부통령 그리고 폼페오 장관 이런 사람들 틸러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오콘은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을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에스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옵션을 쪼았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지난 방송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제 서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서전.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전복을 하고 마두로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다. 결국 이 플로리다 지역, 특히 이 마이애미 중심의 이제 베네수엘라 난민들, 그리고 뭐 쿠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들이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이들에게 이제 로비를 한 거죠.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루비오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기 때 루비오를 이렇게 뭐 자주 불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 플로리다 특히 이제 마이애미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 이제 금권 세력들이죠.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원하고 마두로 참수하고 정권 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미국은 이제 중남미 남미 엄청나게 개입했습니다.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었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국가는 미국의 짐이 됩니다.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그 나라에는 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남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 부시, 뭐 중동 지역에 관심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남미에 개입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미국에 도움이 되더라. 쿠바가 대표적입니다. 자, 쿠바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쿠바가 미국에 해코지를 했냐? 그럴 힘도 없고 지금 뭐 완전히 빈사 상태죠. 그래서 오바마 때 쿠바에 대한 제재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했습니다. 다시 닫아버렸죠. 왜 그랬을까? 쿠바에 대한 제재를 풀면은 쿠바는 멕시코만의 석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쿠바 제재를 가하고 빈사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미국에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 겁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가하고 석유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니까 미국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개입하면 이득이 될 것인가? 글쎄요.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니 뭐 이런 국가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원조를 해줘야 되죠. 그렇다고 이 나라가 친미 국가로 바뀌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남미 국가의 속성들 도와주면은 올리가크들이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부는 계속 이제 미국으로 빼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이 공산화 여론이 커지게 되고 사회주의적인 세상, 반미 국가로 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입니다만 페루와 볼리비아,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멀쩡한 정권을 무너뜨려줘.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정권이 들어섰는데 미국은 이들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누가 등장했는가요?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반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자원 이런 것을 뭐 국유화하지 않겠다 이런 정권을 앉혔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들 국가 실질적인 경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더라. 그래서 볼리비아나 페루는 중국과 이렇게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지금 미국이 빠진 거죠. 자, 베네수엘라 지금 완전 뭐 거지 나라입니다. 만약에 정권을 전복한다. 이때 미국에 청구서를 내미게 될 겁니다. 미국은 이들 국가를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 나라, 결국 뭐 올리가크들 또 돈 빼먹고 이러다 보면은 공산화 될 겁니다. 뭐 민중 폭동 이런 게 일어나겠죠.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뭐 한 8, 90%는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황 특히 애매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시점에 노벨상이 딱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이 노벨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먹을 생각, 그리고 중국은 대만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서 묘하죠. 그래서 미, 중, 러가 나눠 먹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죠. 자, 제1회 노벨상 수상자 티어도 루즈벨트입니다. 그런데 언제 받았는가? 한반도가 일본에 넘어간 것을 승인하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평화를 중재하고, 그리고 이제 티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1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벨상이라는 것은 강대국들 간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자, 그들이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사할린 남부 양도하고 요동 반도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조선반도, 한반도는 일본의 보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자, 이런 포스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상을 받은 거죠. 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중러 사이에 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파트리시아 마린스, 지금 이제 브라질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바로 붙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받고 있죠. 자, 음모론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만 베이징 정부는 지금 쉬피아오 다리 건설, 이건 이제 바지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침묵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은 대만 침공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바지선, 여러분들 뭐 다른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정박하고 바로 이제 육지에 상륙할 수 있는 거죠. 상륙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중국이 지금 상륙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만밖에 없죠. 그래서 대만 침공용이 아닌가.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반도체 생산 캐파, 이거 50%를 미국에 이전한다. 미국이 그런 압력을 넣고 대만은 저항하고. 자,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혹시 미국과 중국이 밀담을 나눈 것이 아닌가? 대만 이거 미국이 지킬 수 없다. 중국이 가져갔는데 대신에 첨단 반도체 생산 캐파 이거 50% 미국으로 이전해라. 이렇게 이제 중국과 딜을 본 것이 아닌가.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작전, 여기에 이제 미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국은 올 1월부터 우크라이나 이제 무기를 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빠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대만 문제, 애초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생산 캐파 50%는 미국으로 들어옮기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역제안일 수 있는 거죠. 미중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밀담을 나눈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 이제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 예멘, 이란 문제가 있는데, 예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 같고, 북한은 뭐 미국이 손을 못 댑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이제 미중러가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 캐파를 50% 미국으로 들어옮겨라. 미국이 이런 대담한 주장을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만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죠.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참, 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공격해서 그 다음에 친미 정권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남미에 개입을 했는데 결국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짐만 이제 안겨준 거죠. 이 미국은 지금 현 시점에 상당히 이제 자존심을 손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러우전이 그렇습니다. 특히 러우전과 대만을 둘러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다시 이제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일루전,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만한 상대인 베네수엘라를 고른 것이 아닌가. 실리적인 목적보다는 어떤 이제 군사적인 일루전이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센 나라야, 그 다음에 주변의 가신국들을 더욱더 이제 미국에 복속시키는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갑자기 베네수엘라가 이란을 제치고 이제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등장했습니다. 노베르 이제 전쟁상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전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인지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